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브리핑입니다. 첫 회기를 시작한 미 연방 하원은 다카 수혜자 구제 법안 처리를 놓고 힘겨루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장벽 건설 예산과 가족 초청 연쇄 이민 방지, 추첨 영주권 폐지가 포함되지 않는 다카 구제 법안에는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고,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또다시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며 국경 장벽 건설이 포함된 정부 예산안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다카 프로그램 폐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제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윌리엄 멜섭 연방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단계적 다카 폐지 결정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예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엘섭 판사는 다카 폐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프로그램이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법원의 금지 명령이 없을 경우 돌이킬 수 없이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명령은 전국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약 69만 명의 이민자들이 일시적으로나마 다카 프로그램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비난했고, 백악관 대변인도 터무니없는 판결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민주공화 양당 의회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이민정책 관련 회의를 열고 공화당 강경파가 반대하는 포괄적 이민 개혁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회 지도부는 드리머 구제, 국경 장벽 건설, 가족 이민 개혁,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 변경 등 4가지 사안을 포함시켜 오는 3월 5일 이전에 통과시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비이민 비자 한인들의 미 입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사상 최초로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생활 수준 향상 등이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 회계년도 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한국인이 총 219만 1,4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 194만 6,887명보다 12% 증가한 규모입니다. 한국인 미 입국자 수는 2005년 이전까지 연 80만 명 수준을 이어왔습니다. 2007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다시 90만 명대로 떨어졌다가 2010년부터 매년 10% 안팎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로는 4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드디어 200만 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주요 요인으로 한미 비자 면제 프로그램, 한국인의 생활 수준 향상 등이 꼽혔습니다. 실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을 찾은 한국인은 모두 186만 2,434명으로 전년도 대비 19.2%가량 증가했습니다. 또 이 같은 규모는 해당 기간 전체 방문자의 85%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학생 비자 입국자는 2015년 11만 2,221명에서 12만 8,687명으로 14.6% 늘었으며, 취업 비자 소지자도 12,596명에서 12,74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방문 비자, 투자 비자, 교환 비자 입국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1B 소지자의 6년 기간 초과 후 연장 불허 계획이 철회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1B 비자 소지자는 현행대로 3년 기한에 한 번 연장 가능하고 6년 후에는 1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9일 USCIS는 트럼프 행정부는 합법적인 H-1B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을 떠나야 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치 전문 매체 매클레치 DC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 규정을 강화하면서 USCIS는 H-1B 비자 소지자들이 6년 기한을 초과했을 때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H-1B 소지자들이 다른 비자로 바꾸거나
영주권 취득 절차를 마치지 못한 채 미국을 떠나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됐었습니다. 이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H-1B 6년 연장이 다시 가능해짐에 따라 3년 기한 H-1B는 한 차례 연장돼 6년이 허용되고 이후에도 영주권 신청서가 계류 중이거나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경우 1년씩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취업도 가능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비자 기한 만료로 미국을 떠나야 하는 우려에서 벗어났습니다. 간호사를 제외한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는 매년 석사와 박사 2만 명, 학사 6,500명에게 비자를 발급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이민자 관련 각종 규정과 법률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공항 입국 심사도 한층 까다로워졌습니다. 휴대폰이나 랩탑의 정밀 검색이 60%나 급증했습니다.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이 입국자의 휴대전화, 랩탑 등을 정밀 검색하는 과정이 2017 회계년도 총 3만 200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 회계년도와 비교해 60%나 급증한 것입니다. 이는 탑승하기 전 휴대 수화물 엑스레이 검색대 통과와는 다른 차원입니다. 세관 당국은 이 같은 기록적인 횟수 증가에 대해 정책적 명령에 따른 것은 아니라면서도 보안상 관련된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테러와 관계없는 문자 메시지나 컴퓨터 저장 파일까지 검사하고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검사해 입국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장 하드에 아동 포르노를 저장해놨다 덜미가 잡히면서 현지에서 체포, 실형까지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현행 입국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세관 당국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분류된 여행자들의 전자기기 암호를 해제해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기 검색은 기본 조사이고 의심스러운 첩보가 제기된 여행자라면 정밀 검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 의원은 개인의 전자기기에서 사진, 메시지, 브라우징 히스토리 등을 일일이 뒤지는 것은 극도의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영장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 국무부는 국가별 4단계 해외 여행 위험 경보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자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10일 CNN, AFP 통신 등에 의하면 국무부는 자국민의 해외 여행과 관련해 국가별 위험 수위를 알려주는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국민에게 국가별 위험을 알려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나라별로 위험 수위가 약한 1단계에서 여행하지 말아야 할 4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우선 최상위 1단계는 통상적인 예방만 하면 되고 2단계는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하며 여행하는 것을 재고해야 하는 3단계, 여행하면 안 되는 4단계까지입니다. 4단계 국가에는 북한을 포함 아프가니스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이란과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예멘 등 11개국이 지정됐습니다. 예상외로 영국과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이 2단계로 지정되면서 국무부는 최근 서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IS 테러 공격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주 콩고 공화국도 2단계로 분류되면서 기준의 모호함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치안이 불안한 멕시코도 2단계에 포함됐습니다. 쿠바를 4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한 것도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바마 케어 폐지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단체 건강보험 개선안에 따르면 오바마 케어에 젊은 층이 대거 이탈하고 보험료가 올라가면서 오바마 케어가 폐지 수준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 건강보험 플랜 개정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일 연방노동부는 소기업 근로자나 개인 가입자들의 공동구매 형태의 새로운 단체 건강보험 플랜 개선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업주들이 지역과 직종 등을 기준으로 그룹을 조직해 함께 보험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오바마 케어가 규정한 필수 요건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보험 선택의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보험 커버 범위는
줄었지만 보험료는 크게 낮아져 젊은 층의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대거 현행 오바마케어 보험 상품에서 저가의 보험으로 갈아탈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건강보험 거래소에는 노인이나 환자들만 남게 되고 보험료는 급등합니다. 사실상 오바마케어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공동구매를 통해 업주들은 직원 보험 제공을 위한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기관에 지시한 규정 개선안도 곧 연방 관보에 게재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오바마 케어 페이지가 우회의 경로를 통해 실현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올해 치러지는 선거도 기대가 되는데요. 타운에서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 정 의원이 시장직에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정 의원은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장이 되겠다며 출마 각오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한인 인구가 타운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타운 상권의 대부분을 한인이 차지하고 있는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 팰리세이드 파크의 시장에 한인 정치인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현재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 정 의원은 오는 6월 치러지는 예비선거에 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제임스 로튼도 현 시장과의 경합을 벌여야 합니다. 크리스 정 의원은 그간 펠팍 주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타운 발전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팰리세이드 파크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존중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의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 이제 앞으로 주민들과 더 가까이 주민들과 같이 합심해서 더욱더 좋은 타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트랜지션이 필요해서 제가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크리스 정 의원은 펠팍 상권 활성화와 주차 문제 해결, 지역 인프라 개선과 교육 발전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팰리세이드 파크 주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팰리세이드 파크 교육위원으로 활동했고 2014년부터는 시의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정 의원은 2월 초부터 선거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악인들이 새로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미 주류 사회에 한국의 국악을 알리고 한인 2세들에게 한인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한국국악협회 미 동부 지부로 활동하던 국악인들이 새로운 단체 미 동부 국악협회로 새 출발합니다. 미 동부 국악협회는 무용분과, 창악분과, 민요분과 등 5개 분과 25명의 정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더 발전된 국악을 보여줌으로써 그 1.5세 2세들이 자부심을 갖고 계속 국악을 배울 수 있게 또 저희들이 매주 모여서 우리 선생들이 연구하고 또 우리들이 스스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악협회는 매주 한 차례 정기 모임을 갖고 회원들의 기량 향상을 위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으며 회원 상호 방문 등 한국과의 교류도 활발히 할 계획입니다. 또 한국의 국악 명인들을 초청해서 회원들과 함께 무대에 오르는 명인 열전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어제 열린 설립총회에는 오승재 뉴욕 한국문화원장, 유재봉 전 퀸즈 한인회장, 이경아 국악협회 고문 등이 참석해 협회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한국병역법에 의한 국외 여행 허가 신청 마감일이 15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1993년생 병역 미필자들은 해외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한 국외 여행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의 유학생이나 영주권자 등 제외 국민 가운데 올해 25세가 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영사관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